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 구민 여러분, 심원면, 보안면, 흥덕면, 성내미 지역구인 고창군의 신성장 동력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07회 고창군의 제1차 정례를 통해 군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심석서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고창군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창군의 조직 개편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고창군의 관광 분야와 총체적 위기 일로에 놓여 있는 해안 수상 정책 분야는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갯벌 식물원 조성 및 생태계 복원 사업, 어촌 뉴딜 300사업, 도서 및 어촌 개발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낙후된 해양 인프라 개선에 힘을 쏟아왔고 전체 88km를 아우르는 해안선과 그 주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90호 동호해수욕장 이용 환경 개선과 수십 년간 동호해변에 미건을 해쳐온 군부대 시설 및 주변 위험시설물을 철거하는 해안환경 정비사업 추진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연안을 활용한 해양 관광도시 고창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1년 9월 고창 구민이 20여년간 기다리고 오랜 염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이 제5차 국도 국지도 5년 계획에 반영되면서 서남 해권 물류 거점 도로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경기 충남, 태안반도와 새만금, 부안, 변산, 전남, 무안, 목포까지 서남해권 바다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초광역 관광 권역의 핵심 거점으로서 고창군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주어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 군의 풍부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군이 서해안 해양관광 1번지로서의 도약과 지역 주민들의 실질 소득 증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을대교 건설에 발맞춰 우리 군의 관광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을대교는 고창의 동호해수욕장 앞 국도 77호선에서 부안군 변산면 격포 서울선 부근 국도 30호선까지 연결하는 약 8.9km의 대교로 2021년 9월 고창 부안을 잇는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립 사업이 국토부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었고 이후 정부 예산까지 반영되면서 앞으로 고창 부안은 서해안 초광역 관광 권역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이 더뎌지고 있지만 양 자치단체 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선의의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을대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이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기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예로 군산 신시도는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방조제 입구에 위치한 관계로 새만금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이 몰리는 최대 수혜 지역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곳이었습니다만 홍보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당초 기대에 한참을 못 미치게 되면서 지금은 그저 그런 관광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간 지점에 자리한 관광지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 노을대교가 개통되고 새만금 도로를 경유해온 관광객이 격포에 멈출 것인지 노을대교를 거쳐 고창으로 유입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도록 노을대교 건설에 대비하여 우리 군만의 관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을 브랜드 개발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부안군, 즉 그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 의미가 강한 부창대교에서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노을대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노을대교 건설 추진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열정을 빼면
현재 노을과 관련된 우리 군의 브랜드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인근 부안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노을이라는 주제로 매년 10월경 변산 해수욕장에서 부안 붉은 노을 축제를 개최해왔고 연말이면 변산 해넘이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 지방정원 등록된 출포만 갯벌 생태공원을 부안 출포만 노을빛 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영광군에서도 석양이 아름다운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인 백수해안도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매년 10월 초에 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90호 동호 앞바다와 대죽도 방파제에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연출하는 황금노을은 보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붓고리를 선사할 수 있으며 감동을 주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노을 관련 콘텐츠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을을 주제로 한 컬러 마케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2010년 천사대교 착공을 거점으로 잠잠하던 섬마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전라남도의 가장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이름도 생소한 반월도 박지도에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19년 본격적으로 마을 전체를 퍼플, 즉 보랏빛으로 단장한 퍼플섬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천사대교의 개통으로 교통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섬을 찾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고 국내 및 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2021년 유엔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하는 듯 미래 신안 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장성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최초로 황룡광 누런 용 전설을 착안하여 노란색 컬러 마케팅 시도로 방치됐던 황룡광을 되살리고 이제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관광 명소로 도약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노을대교 건설에 발맞춰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지나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을빛과 어우러지는 컬러 마케팅을 제안합니다. 우선 아름다운 노을이 보이는 연안 마을에 노을과 가장 어울리는 색을 선정하여 마을 주택 지붕을 통일하고 산책로, 전망대 같은 기존 시설물들을 노을빛으로 단장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노을 단지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및 공공시설물과 민간에서 운영 중인 호텔, 펜션 등의 상호 명칭에 노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카페, 식당, 숙박시설에서 노을이라는 주제로 인테리어 음식 및 음료 등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기존 산지에 되어 있는 관광 자원들을 노을이라는 주제로 한데 묶어 보고 즐기고 맛보고 휴식까지 취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을과 야간 관광 연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세계유산 고창 방문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게 되었고 올해 1분기도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또 한 번 방문하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관광 먹거리를 찾는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추진하는 대부분의 관광 프로그램 일정들이 낮에 진행되는 한계 때문에 읍내라고 하더라도 오후 9시면 상가 불이 꺼지고 공실로 남겨진 숙박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짧은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되고는 있으나 유명 가수가 공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까지 관광객을 붙들고 있을 만한 컨텐츠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기보다는 광주, 영광 등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 숙식을 해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을을 활용하여 야간 관광 및 해양 축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 예로 무주군은 1박 2일 자연 생태 관광 패키지로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생태 탐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면 몇십 대의 셔틀버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지역 내 숙박시설과 태권도원 등에 묵으면서 자연스레 체류형 관광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밤에 이루어져 있어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지역 식당과 숙박업소들이 붐비고 동네가 밤까지 활력 있고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최근 동호해수욕장 비치호텔 준공과 앞으로의 석정호텔, 고창 종합 테마파크 등
숙박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갖춰가는 상황에서 놀이라는 주제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존의 갯벌축제, 바지락축제 등 해양 축제들과 잘 버무려 새롭고 다채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면 낮과 밤이 함께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체류형 야간 관광과 해양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해양 치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지역 간 연계 및 접근성 확대로 국토 대부분이 일일 생활 권역이 되면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효과적인 수단인 관광객의 체류 시간 증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 제공과 환경 조성을 통해 더 오래 더 많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군의 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해양 자원들을 활용하여 우리 군 연안을 해양 치유 도시로 개발할 것을 적극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명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 휴양 및 치유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연 친화적인 레저 활동이나 자연 자원을 활용한 휴양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치유 관련 사업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웰니스 시장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천조 원으로 세계 경제 생산의 5.1%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웰니스 관광산업은 약 638조 원 규모로 연평균 6.8%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일반 관광시장 성장률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특징은 해수욕, 해변 경관 감상 및 휴식, 수산물 시식 등 당일 혹은 활동 중심으로 관광시장이 형성되면서 하계 휴가 기간 집중 이용에 따른 과밀 혼잡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관광상품 운영으로 지역 차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해양치유 선도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치유 휴양지를 통해 재활치료, 질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의료용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 및 서비스를 사회보장보험에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해양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추진하는 정책이며 다양한 해양치유 자원을 우리 군처럼 풍부하게 보유한 지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기존의 해양 관광과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도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어촌 뉴딜 304함과 연계하고 해양치유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활용을 통해 해양치유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우리 군 연안 중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여 해양치유 지구로의 지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완도, 태안, 울진, 고성 등 4곳의 해양치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해양치유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이 중 몇 곳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양치유 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양치유센터를 전북 권역에서는 최초로 우리 군에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께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치유 선도국인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운영 중인 중장단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벤칭하여 우리 군의 웰니스 대표 관광지인 석정온천, 운곡습지, 편백숲 등 산림, 농촌, 해양 치유 자원들을 서로 연계한 치유 서비스를 발굴한다면 체류형 관광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치유 관광 도시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소멸 위기 지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 우리 군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304억 원을 투입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은 더뎌지고 해양 관련 분야는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균형 및 거점 투자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라도 해양치유 산업을 우리 군의 중점 사업으로 계획하여 기금 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역 설정에 맞는 특례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해양치유 분야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을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로부터 우리 군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해양치유도시 고창이라는 타이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 분야 특례 발굴을 발굴하고 관련 법령 반영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제9대 고창군 의회에서 이래온 지 벌써 어느덧 임기의 절반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젊고 감각 있는 민생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하고 이래 왔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국민께 심부름꾼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넉넉한 생활을 위하여 항상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고 한 발 더 뛰기 위하여 신발끈을 다시 한번 동여매고 나머지 2년의 임기를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의 올여름 기상예보에 따르면 어느 해보다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 잘 보살피시고 항상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총훈.